안녕하십니까. 넘버원 투자 성공창업지원센터의 강호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반적으로 창업이 프랜차이즈 형태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가맹 분쟁 또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 가맹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볼 순서는요. 먼저 가맹사업 거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가맹 분쟁 해결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가맹 분쟁이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지, 네 번째로 가맹 분쟁 해결에 있어서 조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끝으로 그러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맹 분쟁이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맹사업 거래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본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통일된 매뉴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사업에 있어서 상호 긴밀한 의존 관계에 있는 그런 양면적 관계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맹본부 측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맹점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속성상 당사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력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서 갈등 구조 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가지 법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 아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조정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국가공인 유일한 자격자로서 가맹거래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맹 분쟁 그 해결에 있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먼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계약 종료 단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분쟁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 두 번째로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서 정보력 및 경제력의 격차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 가맹사업법,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가맹 분쟁에 있어서 해결상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가맹거래사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맹 분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맹 분쟁은 번호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두 번째,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세 번째, 계약 이행의 청구. 네 번째, 영업지역의 침해. 다섯 번째, 부당한 계약 해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정보 공개에서 제공 의무 위반 부분하고 두 번째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 가맹 분쟁에 있어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광고를 하고 그리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부풀려진 정보, 특히 예상 매출액을 좀 부풀려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담아서 정보공개서라는 형태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 희망자께서는 가맹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정보를 그 옥석을 잘 가려서 그 사업을 가맹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겠고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가맹 분쟁이 일어나면 그 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제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그런 와중에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소송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 절차 자체는 종료가 되고요.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조정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께서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다른 절차로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좀 이따 그 비율도 좀 보겠습니다만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을 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10건에 한 두세 건 정도는 조정이 잘 성립이 안 되고 있고요. 10건 중에 7, 8건 정도 대부분의 분쟁건은 조정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맹 분쟁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맹점으로서는 생계와 직결된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겪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이전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조정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우리 가맹거래사 넘버원 투자 성공창업지원센터 강우신 가맹거래사를 잘 활용하셔서 분쟁 발생 큰 데미지 없이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가맹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넘버원 투자 성공창업지원센터의 강우신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일반 창업, 상권 입지점포 분석,
부동산 중개,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